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약 15개월 만에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결하는 쪽으로 거의 압도적인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동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고, 또 당연히 동결하리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예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의 이제 종결이 아니다. 네. 이런 쪽의 의견이 이제 당연히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데, 금리 동결의 마지막은 앞으로 한 0.25% 포인트를 한 번 더 올리고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예상을 좀 빗나갔죠.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발표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그 점도표라고 하는 연준 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설베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 종합해 보면 금년도 남은 기간에 0.25% 포인트를 두 번은 올릴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놀라운 그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중단은 아니고 일시 중단 또는 그 영어로는 스킵이라고 하는 그 건너뛰기죠. 한 번씩 격회의별로 두 번 회의마다 한 번씩 올리는, 이게 이제 2018년, 1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귀결이 난 것이 어제 회의 결과였습니다. 그 두 번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도 미국과 금리 차이 때문에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나라들도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시아 쪽하고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금리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우리 한인 업주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아주 그 실질적이고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투자 쪽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하지만, 실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금리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도 그 금리 쪽을 보는 그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하면은 조금 어렵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래가지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첫째로 얘기하면 이게 금리가 가져오는 효과, 그러니까 각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 했을 때는 기초적으로 일단은 환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율,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제 돈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그 시장의 현상이죠.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고, 돈의 가치가 높다 그러면요,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더 값을 쳐주는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비싸게 쳐주는 데로 옮겨가죠. 우리 직원들도 더 같은 일의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쪽으로 옮겨가는데, 돈의 가치는 어디서 평가되느냐면 이제 금리로 평가가 됩니다. 1차적으로.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이 금리만 가지고 만약에 환율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 차가 1%가 난다. 이러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몰릴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국보다 2%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미국에 와서 금리는 더 높은데 미국의 실제
들어가는 소요 그 소비력을 따지면은 2%가 더 한국보다 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경우는 두 개를 합쳐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돈의 가치가 더 낮게 된다는 얘기죠. 네.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또 기대치에 따라서 또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또 큰 부분이 있냐면 무역량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상품의 가치가 더 좋아가지고 돈과 상관없이 그 부분이 인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나라의 수출이 늘게 되면은 그 나라로 돈이 많이 외국 돈이 들어가고 그 나라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나라 환율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 나라의 관세 정책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금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학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나라의 상품의 경쟁력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네. 그게 지금과 똑같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질문하신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환율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죠. 미국 금리가 높으면. 네네. 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가 달러당 1,000원을 받을 때에 100불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게 되면은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한국 그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1,300원으로 올라가면 같은 100불짜리를 팔았을 때 13만 원을 한국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한국에 그 수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올라가서 13만 원까지 안 올리더라도 그냥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90불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수출을 그 나라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나 한국이나 이렇게 수출을 미국으로 하시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거고, 반면에 미국에서 또 수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유리해지는 거죠. 아하, 네.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한국에 수출하시는 분들 또는 동남아에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나라의 환율로 계산하면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수출은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록 이 실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다른 조건들도 또 변화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의 환율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율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더 내려간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은 생겼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은 수입 쪽은 경쟁력이지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예상치하고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의 예상치가 어디가 더 높냐 이걸 또 따져야 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작년도에 왜 환율이 다른 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금년에 와서는 오히려 올리고 있는데도 환율이 또 거꾸로 미국 환율이 좀 낮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미 미국의 달러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의 가치가 이미 환율에 작년에 미리 반영이 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 예상대로 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경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특히 지금 대표적인 게 유럽하고 영국이에요. 예. 이런 쪽이 올라가니까 금년에 와서는 유로의 가치와 이 영국의 파운드의 가치가 더 좋아져 버렸죠. 더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금리 하나가 오늘 올리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의 수입업자에게는 좋다. 그 다음에 동남아나 한국의 수출업자에게는 좋다는 건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다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게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의 공조화가 깨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요. 공조화 현상이라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상치에 따른 시차 적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반영해 놔버렸다 그러면은 오히려 올해 와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안 올라가는 현상 또는 심지어는 하락하는 현상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가 방정식처럼 풀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 드리면은 그 나라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 수입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좀 유리해지고 저쪽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질 여건이 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시면은 한국의 상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여건이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경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금리 차이 가지고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은 또 한국 돈을 또 여기다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서 또 이자 이익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꽤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좀 어려운 용어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한국에서 납산 금리를 갖다가 거기서 빌려가지고 미국에 갖고 와서 이제 더 높은 이자를 받겠다 이런 트레이드 하는 걸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고 네. 지금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대규모로 하는 그 금융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300원으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금리 차를 2%를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그때 환율이 1,1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기간에 금리 차로 벌어들인 것보다도 환율 차에서 오는 손실이 더 큰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 캐리 트레이드, 한 이자가 싼 나라의 돈을 빌려다가 더 비싼 나라에 갖고 가서 투자를 하는 이 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을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고 간주를 합니다. 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거기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은 환율 부분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금리 차가 있어서 미국에 왔는데 나중에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환율이 1,400원,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2배를 먹는 거죠. 2배.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투기예요. 그런 캐리 트레이드는 투기에 가깝고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그 현실적인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 유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그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여기서 생활비를 쓰고 학비를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올라갈수록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만큼 유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돈을 보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부모님 생활비를 대준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네. 지금 같으면 네, 같은 돈을 보내도 한국에서 재작년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으시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환율 부분이 갖는 우리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만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면 뭐냐면요. 환율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는데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조그마한 이익을 보시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보실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이 꾸준한 방식으로 하시는 그러한 좀 절제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